자, 3학년 2학기 속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속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진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에 대한 부분, 내용, 그 다음에 개념,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속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요 속진 강의를 듣기 전에 지금도 만약에 문제를 풀지 않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이 속진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그 속진에는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으면 왼쪽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개념 부분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과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은 이 내용에서 배경, 그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들까지 같이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이외에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다른 방법들까지 이렇게 해서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부분에서도 쉬운 문제나 아니면 연습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답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주의해야 될, 문제 풀다가 보면 학생들이 실수하거나 놓치고 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은 선생님이 주의를 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지는 한 단원당 2강씩 해서 총 6개 단원이 있으니까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강당 한 20분 내외 해서 좀 길면 30분, 좀 적으면 한 15분, 요 정도 선에서 15분에서 30분 선에 그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못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곱셈을 살펴보도록 하죠. 곱셈은 학생들이 곱셈을 어렵게 느끼는 첫 단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는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자리 이게 숫자가 3개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7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받아 올림, 이렇게 곱하고 또 받아 올림, 이렇게 곱하고 받아 올림, 여기에서 한 번만 딱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십 곱하기 몇십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 곱하기 30 하면은 0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 3은 6하고 0 2개를 붙여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닥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 곱하기 몇십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7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일단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0을 하나 붙여놓고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7, 28, 2 올라가고요. 43, 12 해서 14 이렇게 되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라서 그닥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릿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의 활용,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 만들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 3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뒷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곱셈은 다양한 곱셈 방법이 존재합니다. 3학년 1학기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는 이 격자 곱셈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격자 곱셈은 인도 베다 곱셈에서 나온 거, 인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게 네이피어 막대라고 하는 이제 네이피어 곱셈법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알면 네이피어 막대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교과서에 보면 네이피어 막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세 자리 곱셈을 하면서
근데 그걸 이해하는 거에도 이 격자 곱셈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세 자리 곱셈, 4학년에서 세 자리에 좀 복잡한 곱셈들이 나올 때도 요 똑같은 원리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37 곱하기 뭐 45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격자를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두 자리니까 두 칸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37, 여기에 4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긋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요 칸은 4하고 7이 만났죠? 그럼 4, 7, 28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5하고 7이 만났죠? 그러면 30, 7, 5, 3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4가 만났죠? 여기 3과 4가 만났죠? 3, 4,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5가 만났죠? 3, 5,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을 따라서 이제 덧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5가 있고요. 여기는 8하고 3하고 5니까 8이 두 개네요. 16. 그러면 6을 쓰고 1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2, 1, 1이니까 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1665 이렇게 답을 내는 곱셈 방식입니다. 이거는 노트. 자, 이 속진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단원마다 선생님이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줄 텐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 노트를 준비해서 써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자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236 곱하기 30 6 5 이 정도 할까요? 그러면 한쪽은 세 자리,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두 자리, 두 칸 이렇게 해서 236 곱하기 35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각선을 긋고요. 아까 똑같이 어떻게 3, 6, 18, 5, 6, 30, 그 다음에 3, 3은 9, 0, 그냥 9일 때는 0, 9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3, 5, 15, 15, 그 다음에 2, 3은 6, 0, 6, 그 다음에 2, 5, 1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더하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5네요. 1, 5고 1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1이 올라갔으니까 10하고 12. 그럼 2하고 또 1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 1, 1이니까 8. 이렇게 해서 8250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뭐 세로 셈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계산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 이게 5로 끝나는데 여기에 만약에 짝수다. 뭐 예를 들어서 36 곱하기 45다. 이렇게 됐을 때는 두 배로 절반으로 곱셈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5는 두 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짝수는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45를 원래는 36번을 더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두 배를 내주면 90을 반만 더해도 되는 거죠. 몇 번? 18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두 자리 곱하기 몇십의 문제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0이고 9, 8, 7, 12, 7 올라가죠. 그 다음에 9, 1은 9 하면은 16 이렇게 해서 1620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짝수가 더 작은 수다, 10몇이다 이러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18 곱하기 35 이렇게 됐다면 얘는 35를 18번인데 여기에 만약에 70으로 바뀌고 요걸 반으로 줄여서 9가 됐다. 이러면 훨씬 쉬워지죠. 왜냐하면 7, 9, 63에 0만 붙이면 되는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배로 절반으로 하는 곱셈법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곱셈법에 대해서는 교과사고력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니까 요거와 같이 교과사고력을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2, 4, 8 하고요. 그 다음에 2는 4 하고요. 10자리. 그 다음에 1은 2, 100자리. 그래서 요렇게 해서 248. 받아올림이 있으면 받아올림이 있는 대로 그 다음 앞에 만약에 여기가 뭐 9가 돼가지고 2, 9, 18이다. 그러면 여기에 1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셈을 머릿속으로 받아 올림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 238인데 곱하기 뭐 7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7, 8, 56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10자리와 30과 7의 계산이기 때문에 10자리니까 0을 하나 붙여놓고 3, 7, 3, 21 여기는 100자리니까 0을 두 개 붙여놓고 그 다음에 27, 14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을 해주면 6, 6, 6,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헷갈리지 않고 받아올림이 아이들이 그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받아올림이 있을 때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또 곱셈에서 덧셈에서 바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로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설명해 준 대로 격자 곱셈 세 자리 한 자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3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이 됩니다. 세 자리 한 자리니까. 그 다음에 사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7, 8, 56. 그 다음에 3, 7, 21. 그 다음에 2, 7, 14.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6, 6, 1. 그래서 1666.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어른들은 이걸 받아 올림을 암산을 해서 바로바로 계산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처음 이제 곱셈을 배우는 친구들은 헷갈리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따로따로 써서 더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격자 곱셈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나중에는 바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쉽습니다. 1, 3은 3이고요. 3, 3은 9고요. 2, 3은 6이죠. 그래서 6, 9, 3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6, 9, 3 이렇게 되고 2, 4, 8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8이 되겠고요. 여기는 8, 2, 8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는 쉽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라서 근데 뒤에 이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저런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900이죠. 여기는 60이고요.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96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268이 되겠고요. 여기는 884, 여기는 999, 여기는 846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888, 여기는 286 이렇게 되고요. 자, 433명 태울 수 있는 여기서는 빈자리 없이 1번과 한 번 갔다가 다시 왔죠. 그럼 두 번이죠. 그럼 요거는 434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를 놓치지 않고 명의를 써주는 거죠. 868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덧셈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곱셈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덧셈을 이용하는 건가요? 이것도 같은 거죠. 근데 받아올림이 하나 있네요. 여기는 600이죠. 여기는 120, 여기는 14. 자, 받아올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734 이렇게 되네요. 자,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죠. 자, 3 곱하기 2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60이 되고요. 여기는 500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세로셈인데 밑에를 생략하지 않고 전부 다 쓰는 이런 형태의 계산법입니다. 1, 1, 6, 6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는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6, 8, 86, 48이죠. 그리고 4가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8, 7, 56입니다. 56과 4를 더하면 60이죠. 그래서 0하고 6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8일은 8, 8과 6을 더해서 1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선생님처럼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격자 곱셈을 하든지 여러 가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겠고 여기 한 자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도 봅니다. 7호 35, 3 올라가고요. 8하고 또 3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42니까 4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7, 28, 2 올라가고요. 36이니까
8이죠. 3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네. 788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5, 9, 45 4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9하고 3이 올라가고요. 3,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루에 이만큼 했고 일주일이니까 곱하기 7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328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7, 8, 56 이건 바로 써볼게요. 56 그 다음에 27, 14 140 그 다음에 37, 21 210 2100 이렇게 해서 2296번 요거 놓치면 안됩니다. 몇 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단위 항상 문제를 이런 문장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단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이네요. 9번을 됐으므로 곱하기 9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1314 해서 여기는 답을 단위가 없죠. 그냥 13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아이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0이 2개가 있으니까 0 2개를 써놓고 2, 3은 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게 되죠. 30은 3 곱하기 10이고요. 20은 2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2와 3을 앞으로 먼저 보내고 10과 10을 곱하는 거죠. 10과 10을 곱하면 100이 되죠. 그 다음에 2, 3은 6이니까 100을 곱하면 600.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10과 10을 곱한다는 것은 100을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0을 2개를 붙여놓고 2, 3은 6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만 알면 요 두 페이지는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4, 8, 0, 0 이렇게 되죠. 8, 0, 0. 이거 곱셈식을 써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4, 6, 24. 그럼 여기는 24고요. 그래서 24에 0 2개를 붙인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6, 18 해서 여기다 18, 0, 0 이렇게 하면 되고요. 5, 7, 35 그래서 35, 0, 0 이렇게 주면 되고요. 여기는 4, 4, 16, 0, 0 4, 6, 24, 0, 0 그 다음에 4, 8, 32, 0, 0 그 다음에 4, 7, 28, 0, 0 그 다음에 6, 7, 42, 0, 0 그 다음에 8, 7, 56, 0, 0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6, 7, 42, 5, 9, 45 45가 더 크죠. 3, 9, 27 4, 6, 24 27이 더 크죠. 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30은 3 곱하기 10이고요. 70은 7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7, 2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2100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37, 21을 이용해서 0 2개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한 거죠. 이거는 35 곱하기 14인데 35 곱하기 4를 먼저 하고요. 35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요런 방식으로 원래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2를 하면 어떻게 되죠? 24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2 요거는 10자리이기 때문에 0을 하나 붙여놓고 시작합니다. 3, 2, 6, 3, 1은 3 이렇게 해서 384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요거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8, 6, 48 4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38, 24 그러면 28이 되겠고요. 7, 6 여기는 0을 하나 붙여놓고 7, 6, 42 그러면 2하고 4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7, 3, 21 그러면 25 이렇게 해서 8, 0, 8,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32와 30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52와 9를 곱해서 따로따로 곱해서 덧셈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곱하면 요건 0이고요. 3을 곱하면 6, 여기는 15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9, 28에다가 45니까 46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900에서 2000이 되네요. 2028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런 곱셈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세로셈을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 격자 곱셈을 하는 방법, 아니면 세로셈도 전체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덧셈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자 곱셈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요 중에서 선생님이 좀 쉽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체크하죠. 여기서는 552가 되고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12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3이 되고요. 여기는 9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858이 되고요. 여기는 178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5로 끝나고 짝수로 끝나는 계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 곱하기 7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5로 끝나는 건 2배로, 짝수는 절반으로 이렇게 하면 0을 하나 붙이고 7, 3, 21, 2 올라가고 7, 1은 7 해서 910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3이 두 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을 먼저 곱하고 3, 1은 3, 3, 5, 15 이렇게 한 다음에 30은 0만 하나 딱 붙여주면 되죠. 1, 5, 3 이렇게 해서 3, 8, 6, 1 그래서 1683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좀 쉽습니다. 똑같은 10자리와 1자리가 숫자가 똑같을 때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나왔네요. 짝수로 5로 끝나는 거. 그럼 여기는 30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19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붙이고 3, 9, 27, 3 올라가고 3, 1은 3, 2 올라갔죠. 그러면 570이 되겠고요. 여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61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세로셈 해도 되고요. 격자 곱셈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요걸 선택해도 되고 요걸 선택해도 되는데 두 가지를 선생님이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14 그 다음에 여기는 12 곱하기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쓸게요. 14가 10개 있으면 140이죠.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28이 되겠죠. 따라서 168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32가 10개 있으면 320이죠. 그 다음에 32가 2개 있으면 64입니다. 따라서 384. 그래서 여기 답을 쓸 때는 요 개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 주의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의 활용이네요. 자, 요거 곱셈의 활용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